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세입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하지만 연일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네, 정부에선 강도 높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집값이 내려가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만요. 현실로 느껴지는 점은 도대체 내 집은 어디에 있나 이겁니다. 예. 아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그 김혜연 씨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뭐 이런 거래요. 네. 근데 이거를 요새는요. 이런 심정이라니요. 내 집은 어디에 있나? 강릉에 있나? 속초에 있나? 삼척에 있나? 이야, 진짜 이게 요새 심정이고요. 요새 아들 유행하는 말로요. 진짜 웃퍼요. 웃퍼. 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콰드레에서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부동산 석사과정 이태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예. 전월세 신고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작년 그 7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예. 건 뭐냐면 2년을 살았는데 저 2년 더 살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네, 네. 그게 한 가지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러면 2년 살다가 또 2년 더 살겠다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예. 이제 그것은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번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예. 실거래 신고하는 것처럼 전월세도 신고를 하라. 예. 예. 그 6월 1일부터 그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작년 7월 때부터 시행을 했고, 예. 이제 1년이 지난 이제 전월세 신고는 이제 6월 1일부터 하게끔 이번에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신고 대상이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시 단위부터죠. 네, 잘 아시네요. 네. 자, 우리 강원도에는 이제 18개 시군이 있어요. 예. 18개 시군이 있는데 7개가 시고요. 11개는 군입니다. 그런데 군은 제외됐고요. 예. 시만 되는 겁니다. 시만 되는 건데 그 신고 대상은 이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월세는 30만 원 이상만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교수님 신고는 뭐 어떻게 하는 거래요? 신고요? 신고는 우선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 원래는 원칙이 둘이 가서 신고하는 건데 네. 이제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하나가 예. 가서 신고하면 된다. 지자체에 가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세를 들어가면은 가서 이제 확정 신고 따로 받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서 신고를 하면 전입 확정이 한 번에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네, 제재 받겠죠. 네. 제재 받는데 1년이란 그 계도 기간을 줬어요. 예. 1년 동안은 이제 이렇게 해봐라. 그러고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예. 허위 신고나 그다음에 누락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금액을 줄이거나 뭐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걸렸다. 그러면 이제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예.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네. 세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세입자한테 전가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신고가 되고 알게 되면 그 전세나 월세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집주인들의 그 수익이 생기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실고를 예. 하면.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아니 세금 안 거두려고 했었는데 딱 보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2, 3년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 돈을 버네? 예. 그럼 우리나라는 소득에 있는 곳에 이제 세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네. 좀 돈 좀 내.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전세를 안 놓고 월세로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전세는 큰 수익이 없거든요. 예, 없는데 세금을 내게 생겼다. 네, 네. 그러니까 월세를 이제 받으려고 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임차인은 월세를 내면은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예, 예. 줄어들다 보니까는 자기는 전세를 찾으려고 하고. 네, 네. 그럼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 물량은 늘어나고 그 임차인은 전세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렇죠? 네, 네. 지금 그 부동산의 순환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네. 되어 왔습니다. 네, 네. 그럼 매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또 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에서만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월세, 전세, 매매 가격이 순환이 되면서 예. 전부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 예. 그게 좀 안 좋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 뭐 전세 대란이라고 할 만큼 전월세 지수가 도내에서도 계속 상승세라고 들었는데요. 그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 가격 대비 전월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예. 2020년에 그 임대차 3법 예. 2년 그 되는 바람에 2년 2+4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전세가 없어진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다 된 거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세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예.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2년인데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예.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2년 동안 집이 전세가 100채가 있었어요. 예. 100채 있었는데 2년이다 보니까 1년에 50채씩 나왔겠죠. 네네. 이사 가고 하니면. 이사 가니까. 예. 근데 이게 4년이 되다 보니까 25%씩 나오게 돼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물량이 25%확 줄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좀 안타깝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동산 투기 자본이요. 요새 네. 동해안으로 이래 쏠리다 보니 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려 치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얘기하다 보면 뭐 3억, 4억 뭐 이건 기본으로 억억 하고 있거든요. 정말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걸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예. 지금 이거는 그 세금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봅니다. 모든 제약을 그렇게 보듯이. 그런데 그 속에 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자금이. 예, 예. 지금 유동자금이 코로나에서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예. 그런데 풀렸는데 공급 측면에서 보자 이거죠. 공급 측면에서 보면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예. 신규 아파트를 찾게 돼 있어요. 예. 돈이 많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는 집들도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상이에요. 자, 인플레이션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됐다. 예? 예.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급이 됐을 때는 예. 미분양이 터지는 겁니다. 아,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말이에요. 예. 예. 신규 아파트 분양 여전히 뭐 강릉을 비롯해서 삼척도 많이 있는데, 네. 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 계속 될까요? 지금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동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는 계속 찾을 거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지금 전세 물량은 아까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세 물량이 모자르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또 역시 월세가 계속 늘어나고 전세 모자랄 거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한동안은 계속 오를 거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사람들이 걱정한 거는 이런 얘기해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금리라는 것은
항상 뒤쫓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을 해야 금리를 올린 거고 또 그 성장이 떨어지면 금리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올라간 만큼에 대한 금리를 올리는 거라서 예. 역사상으로도 우리가 2005년도, 2008년도 이때도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가격이 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끝으로 네. 도내 하반기 네. 부동산 시세를 좀 전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어려운 건데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의 그 수도권 사람들이 예. 그 우리 강원도에 1억짜리 공시가격 1억짜리 미만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왜냐면 취등록세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교통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23년 말이나 24년 초에 부산에서 철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동자금, 그 다음에 전세 부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해서 좀 한동안 하반기에도 좀 더 상반기보다는 예.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가 됐건 서민들의 이 고통과 근심이 좀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부동산 석사과정 이태광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